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보험기술회사 히포홀딩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예요. 네, 보통 이런 실적 발표 자료는 수십 페이지에 달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CEO 발언도 있고 질의응답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범위를 아주 좁혀봤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오직 회사의 재무 최고 책임자, 즉 CFO인 가이 젤처의 준비된 발언에만 딱 집중해 보려고요. 그거 아주 좋은 접근법이에요. 회사의 현재 상태와 미래 전략을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CFO의 숫자거든요.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주는 계획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CFO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숫자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히퍼라는 회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항해가 순조로운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과연 숫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CFO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느껴져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회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쳤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회사의 주력 상품, 즉 돈을 버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기소개 방식과 돈 버는 방식이라. 이거 뭐 회사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자, 그럼 CFO가 직접 설명하는 회사의 새로운 모습 속으로 들어가 보죠. CFO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바로 보고 구조 업데이트예요. 우리는 이제 재무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을 바꿉니다. 라고 선언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핵심은 분리해서 통합으로의 전환이에요. 예전에는 사업 부문별, 그러니까 세그먼트별로 실적을 나눠서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미국 내 보험 사업, 해외 사업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런 구분은 없애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대신 뭘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이제부터는 주택보험, 임차인보험, 상업보험 같은 개별 사업 라인별로 총 보험료와 순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강조하는 하나의 통합된 손익계산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핵심 수익성 지표를 조정 EBITDA에서 조정 순이익으로 바꿨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회계 용어만 바꾼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변화인가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꾼 게 아니라 이건 회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요? 네, 우리는 여러 개별 사업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통합, 보험 플랫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 악기 연주자가 솔로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만 보여주다가 이제는 오케스트라 전체의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들려주겠다는 거군요. 와우, 정말 정확한 비유네요. 그리고 조정 순이익으로 지표를 바꾼 것도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조정 순이익은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까지 다 고려한 훨씬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수익성 잣대거든요. 아, 우리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받겠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결국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제 히포라는 회사의 전체적인 리스크 구조와 수익성을 더 명확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네요. 맞아요. 회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여주는 방식을 바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보여줄 내용 자체도 바뀐 게 있나요?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CFO가 제시한 숫자를 보면 히포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주택보험회사가 아니에요. 네? 이건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거의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혁명에 가깝습니다. 혁명이요? 그 정도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네, CFO가 직접 총 원수보험료, 그러니까 고객에게서 받은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업 구성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줬어요. 작년 3분기만 해도 전체 보험료의 47%가 주택보험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거의 절반이었죠. 히포 하면 당연히 주택보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3분기에는 그 비중이 32%로 줄었어요. 잠깐만요. 47%에서 32%로요? 1년 만에 15%포인트가 줄었다는 건 이건 엄청난 변화인데요.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치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보험들이 무섭게 채우고 있어요. 상해보험은 14%에서 25%로, 상업용 복합보험은 13%에서 21%로 급증했죠. 와, 한쪽은 과감하게 줄이고 다른 쪽은 공격적으로 늘리는 매우 의도적인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총 보험료 기준으로도 이런데 회사가 실제 떠안는 리스크를 보여주는 순 원수 보험료 기준으로는 더 드라마틱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순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변화는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작년 3분기에 히포가 실제로 책임지는 보험의 86%가 주택보험이었어요. 86%요? 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인 올해 3분기에 그 비중이 64%까지 떨어졌어요. 와, 86%에서 64%요. 22%포인트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건 그냥 비중 조절이 아니라 거의 탈출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렇죠. CFO가 이 변화를 설명하면서 환상적인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럴 만도 하죠. 그 대신 임차인 보험 비중은 10%에서 22%로 2배 이상 늘었고 상업용 복합보험은 3%에서 12%로 무려 4배나 성장했어요.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주택보험의 리스크가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네,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요. 그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한 가지 작물만 키우다 냉해 피해를 크게 입은 농부가 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쌀, 콩, 감자를 함께 심기 시작한 것과 같아요. 아하, 하나가 안 돼도 다른 작물이 버텨주니까요. 리스크를 분산시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핵심적인 움직임이죠. 알겠습니다. 주택보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키우는 큰 그림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그 전략이 돈이 됩니까? 이번 분기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선 외형적인 성장세만 보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총 원수 보험료는 작년보다 33%나 늘어서 3억 달러를 훌쩍 넘겼고 순 원수 보험료도 30%, 매출도 26% 늘었어요. 와, 거의 모든 지표가 25에서 30%씩 성장한 거네요.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군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팔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돈을 벌었나잖아요. 수익성 지표는 어땠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여주는 순손해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순손해율. 이게 작년에는 73%였는데 올해는 48%를 기록했어요. 잠시만요. 손해율이 48%요? 100달러 보험료 받아서 48달러만 보험금으로 내줬다는 거잖아요. 작년보다 25%포인트나 개선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이게 전부 포트폴리오 다각화 덕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사실 CFO도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번 분기에는 운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죠. 운이 좋았다뇨? 허리케인 같은 대형 재해로 인한 손실이 이례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CFO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대비 손해율이 개선된 25%포인트 중에서 무려 23%포인트가 이 재해 손실 감소 덕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개선분의 거의 대부분이 날씨 덕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물론 재해 이외의 손해율도 2%포인트 개선되긴 했으니 회사의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분기의 뛰어난 성적표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침내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성 지표인 합산 비율이 100%를 달성했어요. 합산 비율 100%. 보험업계에서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맞아요. 보험료로 벌어들인 돈으로 보험금 지급하고 사업비까지 쓰고 나니 정확히 본전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아,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맞췄다. 네, 본업인 보험사업에서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맞췄다는 뜻이죠. 계속 적자를 보던 회사에게는 수익성을 향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 이맘때 128%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개선이죠. 정말 중요한 순간이네요.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분기에는 재해 손실이라는 행운이 따랐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겠지만요. 네, CFO도 그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이번 분기 결과는 우리가 목표했던 수준보다도 훨씬 좋았다고 인정했죠. 그래서 이런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대형 허리케인 한 번만 와도 이 숫자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한 분기 운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맞췄다는 건 큰 성과네요. 그럼 회사는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게 보고 있나요? 네, 단순히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에서 그치지 않고요. 2025년 전체에 대한 연간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렸나요? 총 원수보험료, 매출, 순손해율 전망치 모두 기존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역시 순이익 전망이에요. 순이익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기존 전망은 최대 400만 달러 손실이었어요. 네, 적자였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전망은 10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 이익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요. 최대 400만 달러 손실에서 최대 1,400만 달러 이익으로 바꾼 거면 이건 단순한 상향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수준인데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돈을 버는 회사가 될 겁니다. 라고 시장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이건 단순히 한 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걸 넘어서 경영진이 지금 진행 중인 전략적 변화, 즉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고 이 긍정적인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CFO가 이런 자신감의 근거로 둔 게 있나요? 그냥 우린 잘할 겁니다라고만 하진 않았을 텐데요. 물론이죠. CFO는 강력한 매출 성장, 개선된 손해율 추세,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 관리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했어요. 일시적인 행운뿐만 아니라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군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고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와중에도 비용은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오늘 CFO의 발언을 쭉 따라와 보니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가 완성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마치 잘 짜인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뚜렷해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히포의 CFO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선 우리를 보는 방식, 즉 보고 체계를 바꿔서 회사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봐달라고 선언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하는 일, 즉 사업 포트폴리오를 주택보험 중심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했죠. 그 결과 보험 사업의 손익 분기점인 합산 비율 100%를 달성하는 등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과를 바탕으로 연간 실적 전망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꾸면서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까지 보여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계획대로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한 거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네요.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CFO는 앞으로 개별 프로그램 수준의 실적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프로그램 수준이요? 네, 예를 들어 히포는 수많은 외부 파트너사들과 협력해서 보험을 판매하는데 그 각각의 파트너 프로그램별 손해율 같은 아주 세부적인 데이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앞서 말한 회사의 새로운 통합적 관점과 딱 맞아떨어지는 결정이네요. 숲 전체가 얼마나 푸른지를 보여줄 테니 개별 나무의 상태는 묻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들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우리 같은 관찰자나 투자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이 변화로 인해 우리는 어떤 종류의 투명성을 잃게 되는 걸까요? 어떤 의미죠? 과연 새롭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상업보험이나 임차인보험 같은 일부 사업의 눈부신 성공이 어딘가 다른 곳의 어려움을 가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전체 평균 성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과목 성적이 다 오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정보에서 거시적인 정보로의 전환이 과연 회사의 실제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중요한 디테일을 감추는 역할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히포의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